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중첩의 원리는 선형 소자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첩의 원리는 선형 회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형 회로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중첩의 원리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키르이호프 법칙은 전류법칙, 전압법칙이 있습니다. 이 중첩의 원리는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디귿.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상태에서 해석해야 한다. 맞죠? 그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이고요.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전압원은 0, 단락, 전류원은 무한대, 개방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리을, 다수의 전원에 의한 전류는 각각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것이 중첩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 1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15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1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의 전압은 얼마인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여기에 150V의 전압을 인가했다. 이런 얘기죠. 얘는 1마이크로페럿이고 얘는 2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Q는 C, 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나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 그럼 Q 값이 일정할 때 이 C와 V는 즉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거죠. 즉 정전 용량의 비율이 1대 2라면 전압의 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의 비는 거꾸로 2대 1 돼야 되겠죠. 그럼 150을 3으로 나누면 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는 100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1마이크로페럿에는 100V의 전압이 걸리고 2마이크로페럿에는 50V의 전압이 걸린다. 문제에서는 1마이크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00V 3번이 되겠습니다. 저항 30Ω과 유도성 리액턴스 40Ω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1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회로의 역률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30Ω, 여기에 30Ω, 그리고 또한 리액터가 40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렬로. 그리고 여기에 120V의 전압을 인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역률을 구하해라. 이런 건데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R은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R분의 120, 4A 되겠네. 그렇죠? IL은 40Ω에 120V의 전압이 걸렸으니까 40분의 120이잖아요. 그죠? 여기 3Ω, 3A.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로부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A고 여기는 4A예요. 그럼 전체 흐르는 전류는 자, 얘는 4. L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느리잖아요. 마이너스 J 3A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전류 I는 전체 전류는 루트 요거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게 되면 크기는 5A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병렬 회로에서는 역률이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 또는 전체 전류분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 전류는 5가 되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가 되기 때문에 0.8 되겠다. 그죠? 8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상모터가 선관전압 220V이고 선전류가 10A일 때 3.3kW를 소모하기 위한 모터의 역률은 역률 구하라는 얘기네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삼상에서 피상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가 피상전력이 되고요. 유효전력 이렇게 되겠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루트 3 전압은 220 되고요. 전류는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전력이 3.3 kW이니까 330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LC 직렬회로의 전류 IRMS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자, 얘는 L이네요. 그죠? L가 플러스 J5라고 쓸 수 있고 얘는 C네요. 마이너스 J25 이렇게 되네요. 그죠? 25. 이거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J2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전류 I다 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20 전압은 100 이렇게 되네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J5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전류의 크기는 5A 라고 하는 거고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전류에 대한 절대값, 크기라고 하는 것은 5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외로에서 전압 E를 AB 양단에 인가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류가 닫기 전의 전류의 2배가 되었다면 저항 R의 값은, 그럼 여기에서 스위치를 닫기 전 회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기 전, 그러니까 얘가 열려 있으니까 얘와 얘만 있는 거죠. 여기는 6, 여기는 2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저항은 8옴이에요. 8옴. 그렇죠?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6, 여기는 2, 여기는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기 전 전류의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I는 R분의 V에서 V는 일정하고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예요. 그럼 얘가 전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항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배가 되어야 돼요. 왜? 서로 반비례 관계이니까. 그럼 8옴의 반인 얘는 4옴이 되어야 돼요. 4옴. 스위치를 닫았을 때. 그럼 얘는 2옴이니까 얘가 4옴이 되려면 얘가 2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R과 6옴의 병렬회로가 2옴이 되어야 된다. 그럼 병렬에서 어떻게 해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R 플러스 6R이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 이렇게 하면 얘가 3R 되나요? 그럼 3R 이퀄 R 플러스 6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R은 6 되고요. R은 3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3옴 되면 3, 6 얘가 2옴이 되고 2 해서 얘가 전체 4옴이 되기 때문에 전류는 2배가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L이 변화함에 따라 저항 3옴에 전달되는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RL의 값을 가변했을 때 3옴의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회로를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전화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5옴, 그 다음에 여기에 5옴, 그리고 여기도 5옴, 그 다음에 여기 RL, 그 다음에 여기 3옴, 그리고 여기 1옴, 그리고 여기 전류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200V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4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옴에서의 우리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뭐 전압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I의 제곱 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로부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에서 하나하나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원을 있고 전류원이 없을 때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개방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개방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로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0V의 전압원이 요 3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관계가 없다. 그럼 자, 그러면 전압원을 제거하고 전류원이 이렇게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네, 4A. 그러면 전압원은 어떻게 돼요? 단락을 해야 되겠죠. 얘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회로가 된다. 그럼 여기에 전류를 알아보자 이거죠. 뭘 할 때? RL이 가변될 때. 그럼 얘는 지금 이 5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이죠. 2.5 옴이 돼요. 이렇게. 그럼 회로를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에 얘 전류원이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요. 4A. 그리고 얘가 2.5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얘와 요 사이에 요거 5옴. 그죠? 그리고 얘 1옴. 그리고 여기 RL. 그리고 얘가 3.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4A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4A가 흐를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4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가 4A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봤을 때 자, 만약에 RL이 0이다라고 볼게요. 단락. 이게 뭐 한다고요? 단락. 이렇게. 0이면 단락이잖아요. 그럼 모든 전류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맞죠? 그럼 여기는 소비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P가 0대요. 소비 전력이 없다고요. 왜? 모든 전류는 여기 흐르니까. 그럼 4번은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RL의 값이 작을수록 저항 3옴에 전달되는 전력이 커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모든 전류는 여기에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RL을 무한대로 해볼게요. 무한대. RL을 뭐 한다고요? 무한대. 그럼 얘는 뭐예요? 개방인 거죠. 개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긴 5, 여기는 4잖아요. 그럼 9분의 그죠? 5 더하기 4 9분의 반대 거 5에 전체 전류 4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 그러니까 9분의 20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14.81이 나와요. 그죠? 근데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류만 알면 돼요. 왜? I제곱 R이니까. R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쨌든 RL이 무한대일 때의 전류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I가 얼마라고요? 5, 4, 9분의 5의 전체 전류라고요. 얘는 9분의 20의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보기에서 얘가 3옴일 때를 볼게요. 3옴. 3옴이면 여기는 1.5가 되네요. 그죠?
두 개 병렬이니까. 더하면 2.5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 RL이 얘가 3일 때 전류 I는 7.5분의 5 곱하기 4. 그게 여기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여기 흐르잖아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15분의 20 이렇게 돼요. 15분의 20이요. 얘가 더 커요. 그죠? 자, RL이 6일 때 볼게요. 여기 6. 그러면 6, 3, 여긴 2옴이에요. 그럼 2옴, 1옴 하니까 3옴이네. 그죠? 8. I는 8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얘가 뭐 돼요? 저항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전류의 비는 1대 2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만큼 흘러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이제 4예요. 그럼 얘는 12분의 20이에요. 그럼 전류가 언제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RL의 값이 클수록 저항 3옴에 전달되는 전력이 커진다 이거예요. 언제? RL의 값이 무한대일 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외로에서 병렬 연결된 부하의 수전단 전압 VR이 2000V일 때 부하의 합성 역률과 송전단 전압 VS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해보게 되면 회로를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죠. 자, 얘는 지금 수전단 전압이 2000V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00V. 그럼 얘는 역률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저항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피상전력이 10kVA, 10kVA. 역률이 1이고. 그러니까 역률이 1이니까 순저항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 곱하기 5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VI잖아요. 2000 곱하기 5 하게 되면 10kVA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유효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내가 편의상 이렇게. 자, 얘도 자, 유효 전력은 8kW이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러면 역률분의 유효 전력이 피상전이니까 얘는 뭐예요? 똑같이 10kVA 이거잖아요. 피상은.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에 5A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률이 0.8이니까 유효분은 이제 4A가 흐르는 거고요. 무효분은 3A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쵸? 제곱하면 5가 되고 전체 전류분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역률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유효분은 유효빈끼리 9. 그죠? 이건 뭐예요? 무효분이잖아요. 느리다고요. 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J 3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먼저 역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전체 전류에 대해서 저항분의 전류로 쓸 수 있어요. 평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전체는 루트 요거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9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9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루트 90분의 9가 되고요. 얘는 3 루트 10분의 9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제가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루트
10 루트 10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여기 3 되네요. 요거는 10 되고요. 그래서 역률은 10분의 3 루트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9옴이 있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J3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전압 강화 2는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구하라고 하는 게 송전단 전압 VS죠. 그럼 VS는 전압 강화랑 이 수전단 전압을 더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먼저 뭐를? 전압 강화를 계산하면 된다. 알고 계신 거 아예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 식을 변형을 해볼까요? R에 여기는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면 얘는 뭐냐면 전체 전류 중에 코사인 분은 뭐예요? 유효 전류이고 전체 전류에 사인 곱한 건 뭐예요? 무효 전류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저항은 9 곱하기 유효분 전류가 얼마예요? 9잖아요. 9 플러스 X 한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C죠, C. 마이너스 J3 되고요. 그렇죠? I 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얘 뭐예요? 전류가 느리다고요. 마이너스 J3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72라는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81이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래서 72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고요? 72V. 여기는 2000V.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2072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역률은 10분의 3 루트 10이고 송전단 전압은 2072V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정답지가 나왔지만 답은 2072가 되므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가 0에서 개방된 직후 캐패시터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회로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10V 1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는 10V, 여기는 1옴. 자, 얘가 지금 어차피 스위치를 계속 닫혀있던 상태잖아요. 그죠? 닫혀있던 상태이니까 얘 두 개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는 C가 되고요. 여기는 R, 그리고 여기 전류원 이렇게.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 계속 닫혀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는 2, 여기는 20 암페어니까 얘를 뭘로? 전압 원으로 바꿔보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여기가 40이고요. 얘는 그냥 2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등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보자. 여기는 40V가 되고요. 여기는 2옴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러한 정상 상태에서 얘는 무슨 상태예요? 개방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개방된 것과 같아요. C에 완전히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개방된 것과 같아요. 그럼 요 점에서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요 점의 전위를 제가 V다라고 볼게요. V.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더하면 0 돼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은 1이고 전위는 V-10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은 2고 전압은 V-40이에요. KCl에 의해서 얘가 0 된다고요.
그럼 자, 식을 간소하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는 2v-20 플러스 v-40 이퀄 0 되고요. VV 3V는 60 따라서 V는 20V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0V라고요. 즉, 이 상태에서 얘는 20V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충전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얘가 연 순간 전압이 얼마냐? 당연히 C의 전압은 연속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전압은 20V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전하가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꼭지점 C에서 전개 강도가 0일 때 전하량 Q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이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B점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플러스 1쿨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에 의한 전개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즉 얘와 얘를 합친 전개는, 이 시점에서의 전개는 얘와 얘를 두 개를 어떻게 더한 이러한 벡터가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개가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Q에 의한 전개는 이러한 방향이 돼야 돼요.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먼저 전개의 색이다라고 하는 공식 2는 공기 중에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우리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하잖아요. 얘를 그냥 K라고 써볼까요? K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얘에 의한 이 C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보게 되면 Q 값이 1이고 R 값도 1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1 넣게 되면 여기는 K가 돼요. 그쵸? K. 전개의 세기가. 얘에 의한 전개의 세기가 K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얘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보게 되면 전하량 1이고 거리가 1m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방향에 대한 크기는 K가 돼요. 똑같이 1,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 두 개, 얘와 얘에 의한 합성 전개의 세기는 루트 2K가 되겠죠. 그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얘가 2 루트 2K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이 Q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K는 똑같아요. 거리는 얘와 얘와의 거리는 여기 1m, 1m니까 여기는 루트 2m가 되겠다. 그죠? 루트 2의 제곱의 Q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K에 2의 Q가 돼요. 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뭐라고요? K에 2분의 Q가 된다고요. 그럼 얘랑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야지 0 된다면서요. 그죠? 그럼 K에 2의 Q 이퀄 루트 2K가 같아야 된다. 그럼 이 K 없어지게 되고 얘로부터 우리 Q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2가 되어야 돼요. 크기는. 그런데 얘가 이런 방향의 전개를 가지려면 여기는 부호가 뭐야 된다고요? 마이너스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철심이 들어있는 동일한 크기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인덕턴스의 크기를 4배로 만들기 위한 솔레노이드의 권수의 배수는,
여기에서 말한 환상 솔레노이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리 모양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 놓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 감긴 코일에 감긴 S를 N 그리고 요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요 자속이 지나가는 요 길이를 제가 자로의 길이 L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길이 L에 뮤 SN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S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철심의 면적을 뜻합니다. S 제곱미터. 그러면 여기에서 인덕턴스, 중요한 것은 이 인덕턴스는 코일에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인덕턴스의 크기를 얘를 4배로 하려면 n은 몇 배로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그죠? n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겠다. 답은 2번의 2배가 되겠습니다. 각변의 저항이 15옴인 삼상 Y 결선 회로와 등가인 삼상 델타 결선 회로에 900V의 크기의 상전압을 걸었을 때 상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먼저 15옴의 Y 결선된 회로와 그러니까 여기가 15, 여기도 15, 여기 15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얘와 등가인 델타 회로예요. 문제를 꼬은 거죠. 이렇게 얘와 등가인 델타 회로. 그럼 얘랑 등가가 되려면 뭐예요? 델타는 Y의 3배. 그러니까 여기는 45옴, 여기도 45, 45. 그러니까 등가인 델타 회로에 900V를 인가했다 이거예요. 상전압을. 여기에 얼마를? 900V를 인가했다. 이때 흐르는 상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여기에 흐르는 뭐 전류가 얼마이냐 이거네요. 그럼 IP는 뭐 임피던스 분의 뭐 상전압 되니까 45분의 900 하게 되면 20 암페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선관전압을 선전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IL은 요거의 루트 3배니까 여기는 20 루트 3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그냥 상전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은 1번에 20A가 되겠습니다. 그림의 예로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 S를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네요. 그럼 스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동했을 때의 회로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6A, 그쵸? 여기는 10옴. 그러니까 얘는 떨어졌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10옴. 그리고 여기에 20옴.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즉 정상 상태에서 L은 그냥 단락과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6A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6A. 들어오죠? 저항의 B가 1대2 되니까 전류의 B는 2대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4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는 2A가 흐르겠죠. 저항의 B가 1대2니까 전류의 B는 2대1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L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극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길이가 50cm의 막대 자석에 200Am의 평등 자개와 30도 각도로 놓여있을 때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토크는 얼마인가? 그럼 토크 T는 공식에 의해서 M
크로스 h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m h sin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m l h sin 세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세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L은 막대자석의 길이입니다. 50cm는 2분의 1m가 되겠죠. 곱하기 H, 자개의 세기는 200 되고요. 사인 30도,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미터다라고 하는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단 교류의 평균값은 전 주기에 대한 순식값의 평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중첩의 원리로 확인을 해보면 이 교류 전원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뭐 사인파니까 뭐 이러한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는 뭐에 의한? VS에 의한 전류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류의 평균값은 전 주기에 대한 순식값의 평균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0 돼요. 그렇죠? 교류 전원에 의한 평균값은 뭐가 된다고요?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첩에 열리니까 자, 얘는 직류에 대한 L은 뭐예요? 단락과 같아요. 단락과 같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게 되면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이 전류 IL은 저항은 10이고요. 전압은 14 하니까 1.4 암페어다라는 값이 나오겠죠. 즉 교류 전원에 의한 평균값은 0, 직류 전원에 의한 평균값은 1.4 두 개를 더하면 전체 평균값은 1.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를 포함한 그림의 회로에서 정연파 전화번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14옴 되고요. 여기는 60옴과 90옴이네요.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시면 돼요. 60 플러스 90분의 60 곱하기 90. 이거 계산하면 36옴 나와요. 계산하면 얘가 36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50 나오나요? 50. 그런데 여기에서 건수비가 1대 5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1대 5. 그럼 여기가 50옴인데 얘를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우리 이런 거 있어요. R1은 A의 제곱 G2 R2 맞죠? 근데 A가 얼마예요? A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럼 얘는 5분의 1을 제곱하면 25분의 1 곱하기 50 하니까 얘는 2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여기에 2옴, 여기도 2옴, 여기에 교류전원. 그쵸? 근데 교류전원 보니까 24 사인 3t예요. 그럼 얘 실효전압은 얼마일까요? 루트 2분의 24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의 P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럼 전체 저항은 4가 되고요. 네, 루트 2분의 24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2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에서 정연파 전원에 흐르는 전류의 시력값은, 즉 여기에 있는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잘 보니까 여기는 30, 30, 30이 델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Y로 변형할 수 있겠다. 그럼 회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L, C를 L, C 이렇게 그리고요. 그죠? 여기를 Y로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Y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Y.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근데 이 전압 얼마예요? 100 sin 377t니까 이거의 시력값은, 전압은 루트 2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시력값으로. 그럼 얘가 여기는 플러스 J 10, 여기는 마이너스 J 10, 여기는 10, 여기는 10, 여기도 1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 얘 모양이 R 똑같고요. J10, 마이너스 J10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정정회로다라고 해요. 그냥 얘 합성 저항이 그냥 10이에요. 이렇게. 얘가 10이면 정저항회로라고. 그냥 딱 보고 아, 얘 그냥 1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확인 차원에서. 이게 병렬회로잖아요. 그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얘랑 얘랑 더하면 10 플러스 J10 플러스 10 마이너스 J10 곱하면 10 플러스 J10 10 마이너스 J10. 그죠? 그럼 얘는 여기 10이죠. 이렇게. 얘는 여기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니까 여긴 20 되고요. 우리 A 플러스 JB A 마이너스 JB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요거 A의 제곱 100 더하기 B의 제곱 100. 계산해보면 이게 10 나와요. 이렇게. 그죠? 10이라고요. 그냥 딱 보고 아, 15. 그럼 전체 합성장은 20이네. 그죠? 그럼 전류 I는 전체 저항 20분의 전압 루트 2분의 100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다시 쓰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A의 회로에서 50 마이크로패럿인 캐패시터 양단 전압 VT가 그림 B와 같을 때 전류 IT의 파형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시면 얘는 C만의 회로예요. 전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C에서 전류 IC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 DT, D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압의 변화량. 그럼 여기에서 0에서 1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1 구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되네요. 그럼 얘는 C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요.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 1이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죠. 여기 미리세크니까. 전압의 변화량은 20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 암페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이건 어디에서? 0에서 1 구간에서. 그렇죠? 그러면 1에서 2 구간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은 1만큼 변화했잖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전압은 20만큼 뭐 했어요? 감소했죠. 마이너스 20. 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A 나와요. 어디에서? 1에서 2 구간. 그죠? 그 나머지는 변화가 없잖아요. dtdv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구간은 0 돼요. 그럼 찾아보게 되면 3번에 답 있잖아요. 0에서 1 구간에서는 전류가 1A가 되고요. 1에서 2 구간에서는 전류가 마이너스 1A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를 포함한 그림 회로에서 VS가 코사인 T일 때 캐패시터 양단전압 VC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VS가 입력전압이 이제 코사인 T다라는 거고, 여기 VC네요. 요 점이 전압이 VC예요. 그럼 연산증폭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점의 전이와 요 점의 전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얘와 얘의 전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전이가 VC면 요 점의 전이도 똑같이 VC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뭐 여기 출력 Vout이네요. 이렇게. Vout. 그럼 얘를 얘 여기 접지돼 있어. 요 회로를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회로를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요 점은 여기고요. 여기가 2옴, 요거 2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옴이에요. 여기가 V 아웃이라고 출력. 그런데 지금 요 점의 전이가 여기가 VC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전항이 똑같아요. 그죠? 저항이 똑같아요. 그럼 요 점이 VC면 여기는 이 V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죠? 이 VC죠. 여기도 똑같이 VC 걸릴 거고 여기도 똑같이 VC가 걸릴 거 아니에요. 저항이 똑같으니까. 그럼 요 점의 전이가 VC면 요 점의 전이는 요거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EVC라고요. 아, 그럼 얘가 EV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적용할 거냐면 KCL을 적용할 거예요. 이전류 더하기 이전류 더하기 이전류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맞죠? 그럼 식을 한번 세어보면 요 전류는 VC예요. 요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은 2고 전이차는 VC-VS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VC-VS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의 전류는 뭐예요? C에 흐르는 전류는 C, DT, DVC잖아요. 이렇게. 맞죠? C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C, DT, DVC잖아요.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전류. 저항은 2이고 VC-EVC 이렇게 돼요. equal 0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EVC 마이너스 EVS 플러스 C DTDVC 플러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VC고 여기는 마이너스 EVC예요. 그럼 마이너스 되겠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VC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VC고 얘는 마이너스 2VC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로부터 C DT DVC 이퀄 2분의 1 VS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 C 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어요. 얘가 1이라고 1.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알고 싶은 VC는 넘어가면 되잖아요. 2분의 1에 인테그럴 VS의 DT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써볼까요? 2분의 1에 인테그럴 VS가 뭐였어요? 코사인
t였잖아요. dt. 맞죠? 코사인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n2분의 1 사인 t 이렇게 된다고요. 뭐가? vc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일정한 주기를 갖는 펄스파형의 듀티비와 평균 전압은 듀티비 d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기 t분의 온된 시간을 우리는 듀티비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 발생하는 시간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럼 0에서부터 22 하나의 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온된 시간은 5가 온이고 1이 오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있겠죠. 온된 시간은 2초예요. 2. 그럼 얘 계산해보면 0.1 얘를 퍼센트로 하게 되면 10%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V 에버리지는 평균값은 전체를 뭐 한 거야? 다 더한 다음에 주기로 나누면 된다. 그쵸? 그럼 전체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에 시간에 대해서 전압을 다 뭐 한 거예요? 더한 거란 얘기죠. 그럼 면적이에요. 여기는 2 곱하기 5잖아요. 2 곱하기 5. 2 곱하기 5.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에서 2를 뺀 시간이 18이죠. 크기는 1이에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요 계산해보면 얘가 1.4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듀티비는 10%, 평균 전압은 1.4V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